오늘은 김해몽의 좀입니다. 자, 부산 YMCA 국민주권상생개헌행동공동운영위원장이십니다. 김해몽 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마 이 시간에 오문범 사무총장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오늘 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좀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세 광역단체장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같이 명시를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12.3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또 현재가 국회가 또 바로 해제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탄핵 국면이 시작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졌지만은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 사회 대개혁에 대한 과제를 이 혼란이 수습되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을 하자. 이 목소리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난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구청장들이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 전문 그러니까 제1조의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단체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을 하자. 그리고 또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정권 이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권을 더 확대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4일 며칠 전에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이 경남도지사 그리고 부산시장, 울산시장 이렇게 해서 불경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때에 이게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개헌 투표도 같이 하자. 그리고 그때에 이 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을 이 헌법에 담아서 동시에 투표를 한다면은 지방자치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이 입장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정부로 또 지방 자치권, 재정권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바꾸는 거면 그래도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지방자치 틀 자체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입법이나 재정, 행정, 조직 이런 지방자치 권한이 온전하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고 지방 분권도 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미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 발전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도 안정되고 또 미래도 좀 더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지방은 쇠퇴, 소멸 위기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마다 분권 균형 발전 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추진했지만은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1년에 거의 8, 9천 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있죠.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도 이거 보면 그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분권과 이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을 했지만 이것이 점진적이고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지방에서 살아도 전혀 그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보다도 네. 더 많은 그런 그 격차를 느끼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정 분권인데 네. 30년 전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 오면서 이제 겨우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조정된 상태고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그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네. 이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 소멸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지방 위기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좀 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자. 이게 이제 연방제 같은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고는 네. 지방의 변화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연말 연시가 되면은 예.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부 청사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지금도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응대박 말씀 중에 지역에서 태어난 게 이미 이게 좀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청년층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역에 있으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좀 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했다 이랬을 때 지방 균형 발전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 맞다 이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이제 헌법은 이 국가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에 명시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분권과 균형 발전의 차이는 많습니다. 불경 시도지사들이 선언한 자치분권의 주장은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동안 전문가들과 이 자치분권 운동 단체들이 주장하는 헌법 이 개정의 내용에서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3항으로 예.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이다. 이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중앙 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던 국가 체제가 이제는 분권 국가 예. 체계로 그러니까 약간 미국처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이나 프랑스 네. 같은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국가의 위상, 국가 운영 시스템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렇게 개정된 헌법으로 운영될 국가의 모습 네.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특색과 고유한 역사적 그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네. 독자적인 발전 전략 네. 그리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뭐 얘기 들으면 너무 다 맞는 말인데 이제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피부로 와닿을 만한 그런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은 해양 도시, 해양 특별 도시 늘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양수산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택시 해양 택시를 또 도입한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공유 수면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결정권은 반드시 중앙 정부의 그걸 받아야 돼요. 허가를 네네.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해양 도시라는 게 실제로 인프라 자체도 중앙 정부에 거의 다 있고요. 인허가 관련한 이런 부분들, 네. 회사 기구다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해양 문화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꽃피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산이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양 도시로서 부산이 그 세계 어느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해양 도시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만약에 이 분권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개헌 요구가 잇따르는 건 여야가 따로 없는데에 다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 후보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개헌을 수면 위로 올렸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 이걸 하려면 먼저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2014년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재외 동포들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부분이 보장 안 됐기 때문에 그 개헌 2015년 다음 해까지 국회에다가 이걸 개헌 이제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10여 년이 지난 동안 아직도 이걸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투표를 하려면은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예. 사실상 이게 15일 벌써 지났죠. 벌써 15일. 네, 그렇죠. 예. 예. 이틀 전이죠. 네. 그때까지 좀 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고요. 지난주 동안에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의 대표였죠. 네. 간에 이 개헌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거의 이제 좀 합의한 상태 같은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내각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이미 여러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게 37년이나 된 그 87년 체제 헌법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그 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헌과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을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지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부분들은 국민 주권 참여인데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발안하는 국민 발안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 관련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신 한동수 권한 대행께서 그 헌재 위원들을 또 선임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이 전국을 보는 시각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은 이걸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 내란 부분도 이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없던 일로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개헌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 시민운동 단체들은 그래도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국민 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는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이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 국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은 늘 지금 현재 이런 권력 남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 혼란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헌법에 이걸 명시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지금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연명을 해서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그리고 또 그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선출직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직접 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헌은 중단하고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이제 청산 이 부분에 그 주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선 주자로 나온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 개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게 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뭐 국회에서 늘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근데 뭐 얘기가 되다가 뭔가 좀
갑자기 없던 일이 돼버리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고 막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개헌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우리 부산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도 아 이거 그냥 뭐 헛물만 켜다가 그냥 또 뭐 없는 일처럼 되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권력구조 개편이 뭐 우선이냐 지방 분권 중심이 우선이냐 이 부분이 개헌의 좀 핵심이 늘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권력구조 개편에서는 뭐 4년 중임제, 이원 집정부제, 뭐 내각제 이런 입장이 갈리는데 여야가 입장 차이가 항상 크고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랑 지방 분권 개헌이 함께 묶이면서 지방 분권 개헌은 뭔가 좀 없던 일이 돼버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헌 논의는 지난 역대 대통령들이 그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집권 초기에 네. 이미 개헌안을 마련해서 네. 논의를 했지만 예. 당연히 국민의힘의 그때 반대로 반대했었잖아요.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9차 그 개헌을 했는데요. 예. 그 개헌 과정마다 이것이 우리가 안정적이고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가 발전에 대한 개헌을 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위기 타개용으로 예. 정치적 위기 타개용으로 거의 다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만 하더라도 그 직선제 개헌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어쨌든 그 국정 타개용으로 이걸 이제 제안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개헌 부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위기가 이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늘 어떤 이런 다시 이런 탄핵과 또 감옥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이런 어떤 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 변화라는 게 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와 시스템이라는 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국민주권 상생 개헌 행동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저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이루어지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부가 구성되면은 이제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이제 그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운드 테이블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개편될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으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한 분산시키는 거, 그리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 그리고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그리고 거기다가 남녀 실질적 평등권을 확보하는 거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